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여러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탈당은 했지만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당 분위기 어때요?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말이 나와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로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분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이 아마 6월 12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탈당을 안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율투표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각자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지 당 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사안도 아니고 뭐 그럴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게 어제 그 본회의에서 드러났는데 어제 예. 원래 2시에 이제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의총 때문에 한 50분 늦게 예. 2시 50분에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제 사항이 이제 간호법 제얘기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입니다. 예. 국회 사실은 상임위원장이 꽃이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장제원 저희 당이 장제원 의원만 가방위원장 선출되고 예. 원래 선출되고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한 분도 선출이 안 됐어요. 왜? 네.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 지금 뭐 김남국 의원 문제도 있고 이런 예. 돈봉투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물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예. 어떤 문제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도 지금 제대로 조금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극적으로 어제 좀 나타난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상임위원장은 서로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리가 그러니까 다들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제 당 이제 상층부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이 곧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홍석준 의원님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상임위원장을 대표가 이미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임의로 예. 뭐 추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예. 저희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예. 마련해 놔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박광원 대표가 아니라 전임 박홍근 대표 시절에 예. 그런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예.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제안과 그런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들께 더 쇄신하고 예. 더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더 혁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 여러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원칙이라는 것이 아마 다선 중심으로 예. 선수 중심으로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선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예. 오히려 선수는 높지 않지만 예. 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더 기회를 드려서 예. 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나의 그 힘이 되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의총을 통해서 제안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바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예. 그리고 또 원래 본인들이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듣자마자 본인들이 이제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좀 미루게 된 건데요. 예. 저는 이런 게 혼란스럽다거나 뭐 정리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예. 민주당의 자발성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자발적 힘들이 아래에서부터 예.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어제도 예. 저는 뭐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 결과적으로 다 잘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굉장히 더 소중하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역동성이 좀 부족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스스로 생겨나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들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이해해 주시면 지금 뭐 이게 뭐 영구히 연기된 것도 아니고요. 한 예. 열흘 정도 연기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 싸움으로 비춰지거나요? 아니면 오전에 보니까는 또 그 민주당에서 당원 그러니까 대학생 또 청년 당원들이 한 500여 명이 그 전국 대학생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하고 이런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 누가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 자리 싸움이라는 것도 어떤 자리를 놓고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초선들이 뭐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서라든지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과도한 대학생위원회가 정치적 입장을 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발표했는데 예. 그분과 관련돼서 과도한 공격을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언사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표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기자회견에 도용이 되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의혹을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이 쇄신을 못하면은 민주당이 예. 더 큰 위기가 온다 보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 그런 어떤 더 큰 위기가 올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지금 의원권만 하더라도 예. 물론 많은 또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권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 내지는 사죄의 그 표시를 합니다만 예, 예. 아직까지도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아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다고 예. 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한 것도 결국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2030 청년 각 그 뭐 당협 뭐 위원장 내지는 뭐 그런 분들이 예. 김남국 의원권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판과 그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에서 이제 그때 참여한 사람들을 뭐 부른다든지 또 예. 이 지금 또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마치 그런 비판 세력을 당내 지금 개딸들로 대변되는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위 세력들이 오히려 그 비판 건전한 비판을 지금 오히려 이제 잡아먹는 그런 어떤 결과로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당내 합리적인 비판을 지금 갈수록 좀 봉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상당 부분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하고 절연을 하고 이제 이장에서 사퇴하시라 그렇게 했는데도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지금 의도가 뜻이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6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하면 예. 새로운 어떤 비명계의 구심점이 돼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관심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홍석천 의원님 민주당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아직 자기 혁신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좀 앞으로 밟아 나갈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혁신위원회 뭐 명칭이 어떻게든 그런 예. 성격들을 구성하고 해 나갈 것인데 민주당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요. 전통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왔던 지혜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님들도 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을 사랑하는 아주 우리 열혈 당원들도 굉장히 한 120만 정도가 있는데 예.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총선 준비를 할 거고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보다는 예. 오늘도 나왔지만 안보 문제 예. 오늘 아침에 서울시의 잘못된 오발령인가요? 이 문제 예. 때문에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우리 태평양 도서국 참석했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뭐 보건복지부 행사를 원래 가지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결국 예. 이런 국제적인 망신까지 이렇게 후폭풍으로 왔습니다. 야,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인들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예.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좀 민생을 챙겨주고 국정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오늘 그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로켓을 예. 남쪽으로 이제 발사한 것 때문에 이제 군에서 지금 서울시 이제 해명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에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해서 이제 발령을 했는데 결국 발령했던 그런 어떤 과정도 그렇고 발령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예. 인식을 못 시켜주고 이거는 참 큰 실수고 이런 어떤 실수가 나온 게 사실은 그동안 이런 어떤 훈련이든 뭐 실제 상황이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긴밀하게 개선책을 군 정부 당국과 해서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외교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말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정말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일당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되는데 끝까지 자꾸 이제 정쟁적으로만 좀 몰고 가고 갈등을 자꾸 유발시켜 가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 어떤 이득을 자꾸 취하려는 이런 어떤 자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 진짜 궁금해가지고 지금 김포 골드라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그 김포 골드라인 문제 가지고 걸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그래서 그 5호선을 연장해야 됩니다. 서울 예. 5호선, 지하철 5호선을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뭐 노선 문제에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예. 그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잖아요. 예. 예타를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아, 예. 그런 것처럼 좀 정부에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상임위에서 질의했더니 예. 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천할 것은 기재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 예타 면제 한 2조 정도 아마 예산이 들 건데 2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예타 면제 반드시 좀 시켜 주셨으면 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포 골드라인 문제 어떻게 잘 처리하시는지 저와 홍석준 의원 같이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